개최를 코앞에 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빨간불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체육계에서 권위가 높은 국제여자테니스협회가 중국 내 이뤄지는 테니스 경기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부 보류해버린 것입니다. 밝혀진 손해만 해도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인데요. 한 테니스 스타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의 충격적인 실체를 고발하는 글을 작성하자 테니스 스타는 종적을 감추는 등 납치설까지 돌자 중국같이 위험한 곳에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IOC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덮어주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과 동조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 세계에서 보이콧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키는 장면을 넣어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동북공정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이 밝혀졌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여자테니스협회의 행보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IOC까지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WTA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모든 대회들의 개최를 전면 백지화한 것인데요. 발단은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돌연 잠적한 여자 테니스 스타 펑사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입니다. 베이징이 최고 지도부의 권력 남용 의혹을 덮으려 하자 WTA가 중국에서 열려던 대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티브 사이먼 W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를 보류한다며 자신의 성폭행 의혹조차 제대로 밝힐 수 없게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뛰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중국은 WTA의 주요 후원국입니다. 시즌 최종전인 WTA 파이널스를 2030년까지 개최하기로 하는 등 매년 10여 개의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WTA 파이널스 계약 금액만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 WTA는 펑사이를 위해 광고 수익을 포함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조 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WTA와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펑사이 의혹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펑사이와 만날 것이라면서 재차 진화에 나섰습니다. IOC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전날 IOC 팀과 펑사이가 영상통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우리도 펑사이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스포츠 단체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펑사이의 신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최근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펑사이의 영상통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OC와 중국의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사태 진화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커졌고 결국 WTA는 우리는 여전히 펑사이의 안전을 우려한다며 중국 대회 전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WTA는 한 명의 선수의 인권을 위해서 수조 원이라는 손해를 감수했는데 IOC는 도쿄올림픽부터 온갖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WTA의 입장을 지지하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펑사이는 2013년 영국 윈블던과 2014년 프랑스 오픈 여자 복식에서 우승해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초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자신의 미투 경험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폭로글은 전 세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펑사이는 이 글에서 장가오리와 그 부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물론 만남의 시작과 과정, 장소, 이동수단, 본인의 심경 그리고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었는데요. 간단히 말해 10년 전 자신과 일회성 관계를 가진 후 떠났던 장가오리가 3년 전 다시 찾아왔고 최근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펑사이의 폭로에 따르면 장가오리와의 불륜 로맨스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무려 텐진시 테니스팀에서 활약하던 펑사이는 자신을 찾아온 당시 텐진시 석이 장가오리와 한 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장가오리는 베이징으로 떠나며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인 2018년 무렵 국무원 상무부총리직에서 퇴임한 장가오리는 부인과 함께 펑사이를 다시 찾아와 그녀를 자택으로 초대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부인이 방문 앞에 서서 망을 보는 상황에서 펑사이에게 관계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펑사이는 두려운 마음에 울며 관계를 거부했지만 7년 동안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장가오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받아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부터 펑사이와 장가오리의 기묘한 불륜 관계는 부인 캉제의 묵인과 동조 속에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이런 불륜 아닌 불륜 같은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펑사이는 장가오리가 자신을 회피하고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자 작정하고 관계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폭로글을 올리자마자 게시 20분 만에 삭제됐으며 곧바로 그녀의 계정도 사라졌고 행방도 묘연해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BBC와 CNN 같은 대형 뉴스 매체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까지 내보내며 펑사이의 실종된 것에 대해 그녀가 지금 중국 정부에 의해 위험에 빠졌다고까지 밝혔습니다. CNN은 생방송으로 중국 정부가 펑사이와 관련된 모든 검색어들을 막았으며 그녀에 대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은 후 갑자기 나타난 펑사이가 IOC 위원장과 가졌던 영상통화도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IOC 위원장과 펑사이가 나눈 영상통화에서 펑사이는 입으로 괜찮다 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눈은 도와달라,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그저 올림픽 개최를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IOC 위원장과 장가오리 전 부총리는 전부터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장가오리 전 부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흐 IOC 위원장과 다정하게 악수를 하며 찍힌 사진까지 SNS를 통해 공개돼 둘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관장하는 IOC가 수많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일을 발벗고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이번 올림픽의 개최가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IOC 회장과 펑사이를 영상통화를 시키는 노력을 했지만 겁박에 의해 이뤄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명한 조사 없이 이뤄진 해명에 대해 선수들의 안전과 올림픽의 취지를 생각하면 보이콧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약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공정을 벌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공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홍보 영상입니다.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만든 홍보 영상인 얼음과 눈이 춤춘다를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의 국민 가수와 역대 메달리스트가 등장하는데 그 뒤로 분홍색 한복을 입은 공연단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복을 입은 공연단 한가운데서 상모 돌리기까지 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것이냥 홍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간 중국의 국가 행사를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열병식에서도 한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상모 돌리기에 이어 장구까지 등장해 마치 모든 것이 중국의 문화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TV방송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뿐만 아니라 푸른 하늘 은하수로 잘 알려진 동요 반달, 그리고 도라지 타령을 자신들의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소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내 인구 비율도 많지 않은 조선족이 중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반도의 문화를 송두리째 훔쳐가는 꼴이며 문화뿐만 아니라 북방 영토에서 일어난 한반도의 역사 또한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국적이 한국인 중국인들이 있으므로 중국의 문화는 한국의 것이며 그들이 차지한 영토까지 모두 한국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억지임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한국의 것보다 뛰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가져온다면 한국의 빛나는 문화와 역사가 오히려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세계적인 인식은 무례하고 시끄러우며 더러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전혀 기대가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 경기 내내 중국인들만 관중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관중을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자국민들만 입장을 허락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도 그랬듯이 경기장이 중국인들로만 꽉 차 있다면 중국의 편파 응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피겨스케이팅 같이 조용히 관람해야 하는 종목에서도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방해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관객 입장 허용 차원을 넘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부각을 위해 대규모 관중 동원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집권 연장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안정적인 사면임 작업 중 하나로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우월성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시진핑의 정치 행보의 호재로 삼겠다는 보관인데요. 이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이미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런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두의 불참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가 취소된다면 중국의 국가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데요.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여 중국의 이번 문제와 문화 약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